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돈을 이제 환산을 할 때 미국 달러로 보냈다가 다시 미국 달러를 대만 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우리가 대만 달러를 다시 원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미국 달러로 바꿨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주겠지?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함수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요? 이걸 한꺼번에 합성시키는 게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보자. 무엇을 볼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두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가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오케이?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어요. y가 z로 가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표현해 볼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것을 f라고 놓을 거고, y에서 g로 가는 함수. 얘를 z로 가는 함수. 이것을 g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나는 어떤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한꺼번에 가버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f랑 g랑 연관성은 있겠지만, 완전 새로운 함수인 거야. 오케이? 새로운 함수예요.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정의하겠냐면 G 합성 F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G 합성 F라고 정의 내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만족한다 라는 것을 하냐면 X를 집어넣어줬더니 Y가 되고 Y를 집어넣어줬더니 Z가 되는 건데 X를 넣어줬더니 Z로 바로 보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봐봐. F에서 G로,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Z로 가는. 그지? G로 가는 이 한꺼번에 가는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G 합성 F라고 쓸 건데 너희들이 이거 봐봐. F가 먼저 갔으니까 F를 앞쪽에다 쓰고 싶지 않냐. 근데 F가 뒤에 있지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특징인 거야. 먼저 간 놈을 뒤에 적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왜 그런지라는 것을 보여줄 거야. 뭐냐면 나는 x를 어떤 함수에 집어넣을 거냐면 f라는 함수에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y를 g라는 함수에 넣었더니 g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x를 어디에 넣냐면 G 합성 F라는 함수에 X를 넣었더니 이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G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내서 G로 보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이렇게 표현됐는데 지금 봐봐. 여기에서 봐봐. 요 봐봐. Y 대신에 fx를 집어넣을 수 있지. 그지? Y 대신에 fx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넣어봤더니 G 안에 fx가 들어있는데 얘가 g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제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 말은 즉 무엇과 무엇이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하고 오케이? G에다가 fx를 넣어주는 거라고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G 합성 fx다 라는 것을 이제부터 G 안에 fx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줘도 됩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f를 뒤에다 쓰는 이유는 이렇게 집어넣는 이유 때문에 집어넣는 이유.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더니 f를 먼저 보내고 g를 보내겠다라는 거지. 그지? 이런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뒤쪽에다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먼저 간 놈을 뒤에다가 적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함수
필요한 조건이요. 조건이 무엇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합성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합성함수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x에서 y로 보낸 다음에 또 z로 보내겠지? 이렇게 이제 안 할게. f라는 함수를 이렇게 놓고 a, b로 정의 내릴게요. g라는 함수를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얘가 1, 2, 3, 4가 너무 많은 숫자 적지 마자. 1, 2, 3이고 1, 2, 3, 4예요. 얘가 1, 2고 1, 2, 3인데 이 함수가 이렇게 표현될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한테 어떤 것을 합성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합성시켜 주세요. G 합성 F라는 새로운 함수를 합성시켜 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F를 먼저 보낸 다음에 G를 보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너희들이 해봐. 1, 2, 3인데 1, 2, 3, 4에다가 1, 2, 3이에요. 얘가 이제 F였고 얘가 G란 말이야. 그러면은 1, 2, 3 그대로 가는데 1은 1로 가고 2는 2로 가지. 3은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없어? 이거 보낼 수 있어? 없어? 못 보내잖아. 그러면 모든 정역의 원소가 이 합성시켜준 새로운 함수를 해봤더니 모든 정역의 원소가 1, 2, 3이잖냐? 1, 2, 3이 한 놈이 안 보내지는 현상이 생겨버리지. 그렇지? 가다 말잖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버릴 수 있잖아. 이 함수를 굳이 표현해보면 x에서 b로 바로 가는 건데 1, 2, 3이고 1, 2, 3인데 이렇게 가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놈이 안 보내진 거야. 그렇지? 이거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함수 안 되잖냐? 이게 함수가 안 돼. 지금 안 보내지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값들 있잖아요. 이 값들. 이 값들 뭐야? fx의 치역이에요. fx의 치역이 뭐의 정의역에?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치역들이 이 G의 정의역 안에 다 들어있어야 돼. 여기도 3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fx의 무엇이 치역이 gx의 뭐의 정의역에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는 함수로서 정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fx의 정의역이 fx의 치역이 gx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 함수가 합성함수. 정확하게 씁시다. 이 말이 없네요. 합성함수 g 합성 f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오케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이거 밑에 있네. 여기 지우자. 여기 지우자. 이 지웁시다. 지워. 밑에 있네. 내릴게요. 오케이?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fx 치역이 gx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봤더니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성질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밑에. 예제부터 먼저 해결해 봅시다. 우리가 합성함수를 구한다라는 것, 이거 G 합성 fx다라는 거 뭐였어요? G 안에 fx를 넣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지. 그래요? 그러면 이 gx 자리에 fx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g의 x 자리에 fx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지? fx가 gx x 자리에 들어갔잖냐? 그래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4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성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 거야. mod 이 안에 f의 x자리에 gx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f의 x자리에 gx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봤어요. 2배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봤더니 순서를 바꿔서 합성을 시켜봤는데 똑같은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 봤더니 똑같은 함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 말은 즉, 이제 올라갈게요. 합성함수의 첫 번째요. 무엇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교환법칙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무엇이 떠올라요? 우리 연산의 법칙 중에 뭐가 있었어? 결합법칙이 있었지? 그래. 결합법칙은 성립하냐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F합성, G합성, H라는 이 합성이 얘는 뭐야? 먼저 뭐부터 보내고? H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뭐 보내고? G 보내고 그 다음 뭐 보내고? F를 보내겠지? 그래요? 그러면 앞에 거를 먼저 하나 뒤에 거를 먼저 하나 똑같나? 라는 걸 확인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섭시다. 앞에 거를 먼저 합성하나 뒤에 것을 먼저 합성하나 어차피 똑같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앞에 걸 먼저 합성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지? 앞에 걸 F, G를 합성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냐? 그래요? G 합성 F가 되는 거예요? G 합성 F에다가 H를 합성시키면 뒤에 붙겠지. 그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걸 먼저 합성했더니 얘가 G 합성 H잖아? 먼저 간 놈을 나중에 적으니까. 그래요? G 합성 H에다 F를 합성시키면 나중에 합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순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라는 거예요. 결합법칙은 성립하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이 경우는 지금은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함수를 정의했어요. 오케이? i라는 함수도 x에서 y로 x로 가는 x가 뭐가 되는 x가 되는 이 함수 뭐예요?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항등함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항등함수에 대해서 얘는 항등함수가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야. 오케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뭘 했냐면 어떤 함수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어차피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그래요? 항등함수에다가 어떤 함수를 합성을 시키면 얘는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야. i는 자기 자신 원래 f라는 함수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나중에 역함수까지 다 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언급할게요. 항등함수는 없는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옆에 있는 예제들을 한 번씩 봐봅시다. 첫 번째 봐보자.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희들한테 구하래. 뭐예요? F HX를 합성했더니 GX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HX 구해주래요. FX 자리에 HX가 들어갔어요. 얘가 G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항시켜서 4로 나눠봤더니 HX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2분의 5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2번이 조금 어려워요. 2번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HX 안에 F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hx 안에 무엇이 4x-3이 들어간 건데 gx가 10x 플러스 5가 돼요. 오케이? 그럼 나는 무엇이 구하고 싶어요? hx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hx를 구하기 위해서 이놈의 안에 있는 값을 x로 바꿔주기 위해서 치환할게요. t로 바꿔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4x-3이 t가 되는 거고 4x가 t 플러스 3이고 x는 뭐가 돼요? 4분의 t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 ht가 궁금한 거야. hx가. 그러면은 대신 x에 대해서 대신 대입하면 뭐가 돼요? 10 곱하기 4분의 t 플러스 3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약분되면 2분의 5 t 플러스 2분의 15인가? 플러스 2분의 15 플러스 5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5t 플러스 2분의 2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ht나 어차피 hx는 똑같은 이야기지? 문자만 그렇게 표현했을 뿐 2분의 5x 플러스 2분의 25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조금 어렵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치환해서 hx의 형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푸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건데 혹시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숫자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좀 더 많아. 이것을 어떤 숫자로 놓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t값을 대입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건 나중에 문제로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경우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게 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냐? 그래? 그때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F2020이 뭐냐면 F1은 원래 fx예요. 근데 fn 플러스 1x가 fn을 넣는 거라 그러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게 되면 f2x는 f1x 즉 f를 한 번 합성을 시키는 거네요. F2는 F를 FF 두 개의 F를 합성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한 번 더 해봅시다. F3X는 무엇이 되냐면 F2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2X는 뭐라고 했냐면 F가 두 번 합성된 건데 집어 넣어봤더니 몇 번 합성된 거 되는 거예요? 3번 합성한 게 되는 거예요. F2X는 2번, F3X는 3번 합성한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몇 번 해야 돼? 220번, 2200번 하래. 그럼 화가 나잖냐? 근데 너희들이 한번 해봐. 무엇을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형태가 있다면 혹시 1, 2, 3을 또 1, 2, 3을 또 1, 2, 3을 또 1, 2, 3을 보낼 거예요. 함수 그래프가 형태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얘가 F, 얘가 F, 얘가 F예요. 그래? 그지? 그러면 나한테 F2의 2를 구하래. 그럼 이거 뭐예요?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가는 거네. 그지? 1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갔다가 한 번 더 가는 거지? 1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F3의 2를 한번 구해 볼까요?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더 가는 거지? 뭐가 돼요? 2가 돼요. 그래요? 그럼 잘 봤더니 봐봐. 이거 3번 보내면 어떻게 돼? 2를 3번 보내봤어. 2를 3번 갔어. 한 번, 두 번, 3번. 1이 일로 오지. 2는 2로 갔었지. 좀 전에. 3은 뭘로 가겠어요? 뭐야? 3, 2, 3. 그지? 3으로 가겠어요? 3번 반복했더니 뭐가 됐습니다? 항등함수가 됐습니다. 그래요? 3번 반복했더니 얘가 뭐가 됐습니다?
항등함수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등함수는 어떤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고? 없는 취급해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등함수는 없는 취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봐봐. 얘는 3개씩 계속 없앨 거 아니야. 2020을 3개씩 계속 없앨 거잖아. 그럼 3개씩 계속 없애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중요하겠지. 2023으로 나누면 나머지 뭐예요? 2? 확실하냐? 1 아니냐? 1이지?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F2020 이거는 F1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3호 싹 나누면 어차피 똑같은 거 취급할 거니까. 그래요? 어차피 똑같은 거 취급할 거니까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F2는 뭐가 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F2는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옆에 거도 똑같이 해줄 수 있겠네요. F2021은 얘는 이제 한 개 더 있으니까 F2, 3이 되겠지? 그래요? 3을 한 번 넣으면 1이 되고 2번 넣으면 2가 돼요. 그래서 이 2개 더해주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밑에 문제 있잖냐? 합성함수 그래프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비연아, 다음 시간에 할게. 먼저 역함수 먼저 할게요. 일단 너희들이 한번 좀 고민해보고 실근도 한번 생각해볼 건데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할게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역함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시 할 것도 몇 가지가 있네. 역함수를 봐봅시다. 우리가 역함수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뭐였어요? P면 Q이다. 이거의 역 뭐였어요? P면 Q이다. 이거의 역 뭐였어요? 가정과 결론을 바꾼 거? 그렇지. Q이면 P다. 이게 역이었어요. 그럼 역함수다라는 것은 봐봐. 1, 2, 3 1, 2, 3이 있으면 이런 함수가 있었단 말이다. 그럼 역함수는 다시 뭐 하는 거였어?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거꾸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봐보자. 우리가 역함수를 이렇게 거꾸로 가는 함수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함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함수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얘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는 봐봐. 함수로서 정의가 되어야 한대요. 거꾸로 가는 게 정의가 되어야 한대. 4가 안 보내지지 않냐? 그래요? 4가 안 보내지니까 얘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안 보내신 게 있으면 안 되겠네? 그지? 그 다음 한 번 더 해봅시다. 무엇을 해볼 거냐면, 오호. 까만색으로 하자. 그러면 개수가 같은 걸로 하자. 혹시 이런 걸로 해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거꾸로 보낼 거야. 그러면 한 놈이 2개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함수로서 정의가 안 되지. 그지? 한 놈이 2개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가 정의가 되려면, 거꾸로 보낸 게 되려면 결국 어떻게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그렇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봐봐. 이거 1대1 함수잖아. 1대1 함수지? 그럼 남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 1대1 함수인데 남는 것도 없어야 돼.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이게 뭐였어요? 1대1 대응이었지? 그지?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게 중요한 조건이야. 뭐가 되어야겠습니다. 1대1 대응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역함수의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거야. 거꾸로 보내겠다라는 거지. 거꾸로 보내겠다라는 거잖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우리가 함수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 a를 b로 이렇게 보내는 함수가 있어. 오케이? 그때 fa는 b가 됐을 때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f 인버스라고 할 거야. 거꾸로 가는 거 f 인버스. 이거 마이너스 1이거든. 오케이? f 인버스. 거꾸로 보내는 걸 마이너스 1 이걸로 할게요. f 인버스 b는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꾸로 가는 함수를 역함수 f 인버스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역함수 fx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를 읽을 때 역함수 fx라고 부르기도 하고 f 인버스 x예요. 인버스 이건가? 이거 맞냐? 한글로 쓸까? 인버스 x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버스 이게 그냥 한글로 씁시다. 들어오세요. 잘했어. 여기, 요. 자, 오늘은 조금 애매하니까. 역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자. 이 부분 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오케이? 함수를 한 번 더 설명해.